리얼타임 장중 코멘트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예상했던 것이 있었는데, 글쎄요, 예상했던 것보다 지수 범위가 좀 더 내려오죠. 오늘 시초가가 이제 떠서 280점 땡땡. 근데 280점 땡땡에서 눌리는 과정은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더 많이 눌릴 거의 가능성은 사실상, 제 예측 범위 좀 벗어나는 거죠. 278, 어제 저점 근처 때인데, 어제 10시 30분, 35분에 터닝포인트 보듯이, 요 시간대에서 좀 압축해서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건데, 예상을 좀 더 벗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면, 출시를 앞두고, 판매를 앞두고서는 분명, 그동안 계속 뛰어 올라왔던 거에 역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공부했었고, 자료를 토대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계속 증권가에서 뭐 250만원 얘기하고 270만원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제 눈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뭘 의미하냐면 2077이라는 자리 있잖아요. 2077이라는 자리를 깼단 말이에요. 2077이라는 자리를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2077이라는) 자리를 보시면 2077이라는 자리를 갭으로 띄워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개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도 개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077 자리를 한번 바운딩, 이탈 바운딩, 이탈 바운딩, 이탈 바운딩, 5번째죠, 대략.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 고점이 외봉 고점이고 이게 쌍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월달 고점은 삼성전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종목들이 그렇게 뭐 강렬하게 약세적으로 깽판 부린 게 없는데 라고 얘기해드렸죠. 삼성전자가 온전히 깽판.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지수 지금 빼는 거예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만약 아침에 붕 떠서 이렇게 흔들어 놨다면 조금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붕 뜨지 않고 눌렀다가 점진적으로 올리다가 이래버리니까 조금 예측 범위가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다른 종목군들은 크게 변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하이닉스가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는 원래 약세인 거 알잖아요. 중국 판매 동향, 북미 시장의 판매 동향, 유럽 시장의 판매 동향을 최근 1, 2, 3월 달까지 보여줬으니 사실상 1분기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게 없다. 현재 터닝포인트 나올 거 없다. 여전히 약세다. 그리고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에 대해서도, 철강 업황이나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그 모멘텀이 돌기는 어려울 것이고, 에틸렌 가격의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진짜 시장을 통해서 매일같이 브리핑 듣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 그 줄기의 흐름에 부합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금융주는 약세죠.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고점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다만 어제 이제 KB금융이 단발적인 단기 이슈가 강하게 나오면서 어제 하루에 금융주들 반등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추이를 현재 단기 하락으로 눌림을 주는 과정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보험주도 제가 얘기했던 거는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이나 동부화재나 좌측변에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일단은 가격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유리한 국면이긴 하죠, 현재로서는.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보험주의 상승 랠리 돌파를 인정해 주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이어지는 과정일 뿐, 추세 상승으로 지속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증권주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죠. 글쎄요, 뭐 증권주 실적이 사상 최대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고 또 있어요. 뚜껑 열려봐 하는 거지, 저는 증권주도 지금 모멘텀이 강하다고 보지 않아요.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증권주들이 그렇게 이익이 극대화되고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없죠. 뭐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실상 IT 하나로 지금 컨트롤했는데 그것이 삼성전자의 컨트롤이 워낙 막강했는데 얘가 힘이 축소된다고 하면 우리 증시는 과연 랠리를 계속 펼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끝까지 기준선의 이탈을 안 보여준 한 놈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예요. 뭐 네이버도 이탈을 보여주면서 약세 파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만 이제 리니지 효과 때문에 더 강한 반등이 형성하는 곳 외에는 사실상 은행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작년 7월달 하반기부터 끌고 올라왔던 것들이 추세가 끊긴 거라고요. 단기 6개월간의 추세가 끊겨버린 거죠. 6개월 이상이죠. 약 9개월 정도 7월달부터 쭉 올라왔던 것이. 그러면 전년도 9월, 10월, 10월처럼 이탈하고 왔다리 갔다리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탈하고서 줄줄줄 더 밀리는 과정이 있거나 이런 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서 코스닥에서는 역시 오늘 아침에 제가 브리핑을 진짜 시장에서 해드렸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쪽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원익홀딩스, ICD, 또 LMS 야들이 뜨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은 그 손절가를 잡고서 대응하는 관점이라면 억울한 손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디스플레이 쪽은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칫하면 억울한 손절이 될 수 있고 그냥 분위기를 타세요. 올 하반기가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올 상반기에 가격의 변동의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겨내야 된다고 봐요. 그럼 보시면 디스플레이들의 그 특징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대표로 디스플레이에서 뭐 이제 AP시스템인데 AP시스템이 이제 분할하고 나서 이렇게 좀 바뀌었죠. 얘는 빼버리고 LG 플레이를 대장으로 잠깐 놓고 보면 LG 플레이를 빨간색 봅시다. LG니까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년도 6월 7월 달부터 빡쓴 거죠. 엄연히 보면 LG 플레이는 32,000원을 돌파 못하고 저항이고 27,000원을 박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에서 관련된 것도 보면 비아트론 단기적으로 약할 뿐 전체적 추이는 여전히 그냥 박스였던 거예요. 테라세미콘 그러니까 전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박스 안에 있었던 거고 이제 추세 돌파를 이뤄내고 있는 게 비아트론이죠. SFA SFA 같은 경우는 자동삽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 전년부터 올라가고 누르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엄한 손절을 하면은 그래서 포트 매매를 제가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항상 기술적으로 내가 본 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업황을 공부하거나 산업을 공부하거나 기업을 공부했을 때는 그 추이는 거의 부합을 하거든요. 아주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죠. 결국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 구간을 넘어오잖아요. 굉장히 강한 거죠. 원익IP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박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의 전저점 깨졌다고 손절줬을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내부로 뒀어도 어차피 플러스거나 똔똔이 있텐데 ICD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전년도에 뭐 어디서 매수를 했던 간에 내부로 뒀으면 마이너스로 나갔다 하더라도 똔똔이거나 크게 무리가 없죠. 종목이 발달려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이상 상장폐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물 흘러가듯이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저는 손절가 잡고 하는 매매는 수익 매매를 추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와 낭만 투자라고 불리는 가치 투자, 발언 투자라고 불리는 포트폴리오 매매, 포트 매매라고 하죠.
이 두 가지의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에요. KC텍, DMS 누가 봐도 전저점 깼으니까 추세 하락이죠. 개인들만 수급 많이 들어왔으니까 누가 봐도 더 깨질 것 같죠. 그런데 강한 반전으로 지금은 추세 타고 있잖아요. 톱텍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일 실적 발표됐던 덕산네오록스가 박스 과정으로 있고 전저점을 깨고 수급 쪽도 좋지 않은데 슬슬 살아나더니 어제 실적 발표된 걸로 인해서 어느덧 고점까지 다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닥에서의 디스플레이는 확연히 내년까지도 좋다고 봐야 돼요. 거의 뭐 열이면 8개가 다 좋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요. 다만 시간차, 가격의 주가 흐름의 시간차의 차이일 뿐 업황이나 주가 상승의 모멘텀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신한인터텍도 마찬가지죠. 오르고 빠지고 전저점 깨지고 다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실 그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디스플레이의 산업 동향은 상당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장중에도 보게 되는 과정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 영향에 있어서 단기 하락에 오늘 눌림이 나오는 건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내려갈 일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뚜껑 내려봐야 되겠죠. 종가를 봐야 되겠죠. 남은 시간 지금부터 종가까지 과연 얼마나 반등을 줄 거냐. 저는 278.50은 무조건 다시 온다고 봐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279까지 가는 거고요. 설마 오늘 고점까지 올라올지는 저도 봐야 돼요. 장중에 오늘 고점은 올라올 자리가 있긴 있는데 오늘 안 오고 뭐 내일 또 올라올 수도 있죠. 내일도 시초가를 띄워가지고 올라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 저점은 이제 나오는 과정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종목의 밸런스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포트 매매에 꼭 구성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한두 개씩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좀 봐요. 그것이 지금 당장 이쁘게 나오고 있는 SFA나 테라세미콘이 아니더라도 관련주들은 결코 IT에 관련된 특히 디스플레이 쪽은 LCD, OLED, 특히 OLED가 되겠죠.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같이 좀 구성을 하면서 가야지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역시 강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약발이 끊겨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렇다고 그 약발이 끊겼다고 해서 당장에 뭐 무식하게 뭐 200만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건 아니죠. 하나 뭐는 제 눈에 보였다 삼성전자가 여기 3월달에 올라간 상승마디를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190만원까지 내려올 자리를 만들 거다. 여기서 빠르게 내려올 건지 이렇게 아니면은 또 다시 내리는 척 하다가 반등 주고 하다가 옆으로 이러다가 내려오든지 이딴 식으로 갈 거라고요. 시간차의 문제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고 봐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덕산네오록스처럼 어제 실적이 너무 좋게 예상치를 너무 좋게 나온 종목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적이 안 좋은 자동차들은 안 좋을 거로 예상된 자동차들은 더 깊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정도면 이제 더 안 최악에도 나쁜 거니까 이제 더 나빠지진 않겠지 하고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실적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좋아질 것 같은 놈도 그냥 좋다고 계속 인정하고 가버리는 거고 안 좋은 놈은 반등이 나오면 왜 나왔을까? 더 이제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반등으로 해석하는 건가? 아니면 많이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어떨지에 대한 전망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과도기를 좀 거칠 거라고. 그럼 주가는 양방으로 등락인 거지 원웨이로는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지수는 결국 코스닥 쪽은 좀 나아지는 흐름이 있어도 코스피 쪽은 출렁 파도물결처럼
눌렀다 텄다 눌렀다 텄다 뭐 이런 과정이 계속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시각이에요. 자, 오늘 이제 장중 시황에 있어서는 많은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지수 전망은 아까도 했습니다. 초록색하고 파란색으로 했습니다만, 계산 코멘트 때. 저는 이제 현재 장중 시황에서는 여기서 아까 장중 계산 코멘트를 오늘 좀 늦게 했죠. 10시 정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와서 올라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면 초록색을 더 줄줄 뺐다가 뭐 반등 미약하고 이렇게 끝나느냐인데, 여기서 이제 11시 40분인데, 현재 시간에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서 오늘 저점을 다시 무력화시키기보단 278.50에서 279까지가 상단이고, 남은 시간에 하단은 277.20이에요. 결국 요 영역 안에서 남은 시간 움직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따다다다다다 올리면은 갔다가 여기서 꺾이고 누르고 뭐 이런다던가 이럴 거고, 아니면 여기서 올렸다가 누르고 밑으로 거는 척 하고 뭐 다시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준다거나, 278.50을 기점으로 오늘 종가 싸움을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 자리 언저리 위에서 끝나느냐, 그 자리 아래에서 끝나느냐. 그러니까 장중에 278.50을 넘어가면 위로 계속 강하게 보기보단 거기가 맥스 한계점에서 279 정도까지가 한계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밑으로 밀리면 277.20이 한계점 저점 영역이다. 밀리면 계속 밀릴 게 아니라 반등 나오겠지 뭐. 근데 그 반등이 세게 나올지 미약하게 나올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중 시황 장중 코멘트였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